TV조선이랑 종편이랑 힘 합쳐가지고 쳐내도 선거날까지 못 이겨요. 마음을 비우고 사세요. 곧 그냥 확 철거 들어가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 중에 색드립, 쌍욕, 패드립,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방송을 발견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과 오픈캡처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7월 여름 세야집에서 있었던 여성 성폭행 사건, 동액 자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개그맨 최군, 철구, 은우, 창현, 연보성, 이재동, 이영호와 관련 인기 BJ 관련된 군 의혹 관련된 자료나 알고 계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뷰봇을 이용해서 시청자 수를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BJ들에 대한 제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팝콘TV에서 생방송을 하다가 투신 자살한 BJ 다크와 관련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사자TV 유신쇼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월 20일, 21일, 22일은 진행자 유신이 고향의 부모님 병문안을 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은 휴방이 오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 배틀입니다. 자, 다음 주 4월 26일, 4월 27일은 아프리카TV 체육대회라고 합니다. 혹시 아프리카TV 체육대회의 장소와 시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알리지는 않고 있어서 혹시 아프리카TV 체육대회 장소와 시간을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올 게 왔다, 뭐 기회다라고 하는데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만 해도 2,3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31,250원이 되는데,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이거 정말 이제 아프리카 TV가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이 질 때 밝게 빛난다고 하죠. 제일 밝게 빛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가장 환하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기 전입니다. 별똥별로 떨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그 이용자 수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 TV가 지금 아프리카 TV를 거의 엄청나게 따라온 상태고, 그러니까 이용자 수는 하락하고 경쟁사인 트위치 TV에 따라잡히기 직전인데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죠. 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2018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에서 하루에 100만 원 별풍선 충전을요, 한 달에 3천만 원으로 자율 규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악재죠. 자, 하루에 3천만 원, 1년에 9억 원을 받던 거를, 제한이 있던 거를 하루 10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에 아프리카 TV 기록되어 있는 게 매출액을 2017년 12월 IFRS 연결 기준으로 945억이었습니다. 945억 5,246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945억이면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매출액이 2017년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9억이었던 게 3천만 원으로 준다고, 총액을 한다고 그러면 뭐 후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다릅니다. 결제 금액이 그렇게 무제한과 가까이 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자, 악재 두 개죠. 자, 악재 3은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TV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케이블 TV에 진출했죠. 돈 나갑니다. 돈이 계속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작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PC방, 오픈 스튜디오 PC방 사업하고 있죠. 그것도 돈이 나갑니다. 투자하려면,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그게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인건비하고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 임차료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매달 엄청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랑, 과연 그게 큰 흑자를 낼 수 있는지는 어려운 상태고, 지금 케이블 TV도 지금 서울 일부 지역, 극소수 지역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고요. 확대하려면은 그 컨텐츠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시범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게 볼 가치가 있는가? 전혀 없죠. 1도 없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 악재 3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TV의 주식 최근에 비정상적인 폭등은 별이 떨어지기 전에 환하게 빛나는 것 같다. 이건 인터넷 방송 20년 차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단타로 치고 빠질 분들은 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멀리 떠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먼 곳으로 그 은둔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이용자 하락,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별풍선 한도, 결제 한도 내리는 거 여러 가지 좀,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지랄 떨고 있어서 통과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좀 그래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죽기 살기로 거의 뭐 정신 놓고 널뛰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방선거 끝나기 때까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또 핵폭탄 몇 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건 잠시 후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아프리카 TV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시우 팝콘 TV 꼼수 복귀.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했나요? 근데 디도스 공격을 받나 봐요. 뭐 대화가 필요해. 라고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그 팝콘 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더 ENM, 지금 이시우가 복귀한
라임 TV를 운영하고 있는 더 ENM에 공식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예, 거기도 아마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답변을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왜 이시우가 라임 TV 복귀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청담동 유 선생님을 모셔서 정말 인터넷 방송 시사 모르는 게 없는 정말 최고의 교육자죠. 자, 청담동 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청담동 유 선생 얘기만 들으시면 인터넷 방송과 시사를 빠삭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시우가 지난주 토요일 날 팝콘 TV와 같은 모회사인 더 ENM의 라임 TV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팝콘 TV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뭐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하고 아프리카 TV에서 강은호랑 뭐 여성 도찰해가지고 처벌 받았잖아. 감옥 갔다 왔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단세포를 좀 분열시켜서 다세포로 만들어드리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요. 자, 맞습니다. 자, 이시우는 본인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게 맞습니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처벌이 있죠. 하나는 형사, 사법적인 처벌. 두 번째는 행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일명 행정처분이라고 하지요. 이시우는 법적인 처벌,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처분은 그것과 다르게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죠. 지난 2016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소위에서는 이시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당시의 팝콘TV 사장님, 그리고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이시우를 방심위에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요, 중요한 심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소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죠. 이시우는 대한민국에서 1호로 이 중징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용해지는 방통위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방송통신심의기구에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을 너무 중대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서비스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BJ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못 만나요. 자, 여러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우 젖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팝콘TV 같은 성인방송 플랫폼의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성인방송을 일정 기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특정 BJ를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쓸 때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시우는 첫 사례로 퇴출이 됐고 이용 해지가 됐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유신이죠. 제가 방심위에서 안 되겠다는 것을 자료를 몽땅 줘가지고 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이 클린 유시 캠페인 한 거 뭐냐? 이런 일을 했죠. 네, 국내 첫 사례입니다. 2016년에 팝콘TV에서 이시우를 이용 해지시킨 게 첫 사례입니다. 자, 이시우가 이제 출소하고 이제 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팝콘TV를 운영하는 더 ENM의 관계자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직접적으로 팝콘TV에 복귀를 하면 분명히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방심이나 방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누군가가. 그러면 연동이 되는 다른 플랫폼에 복귀시켜주자. 지금 이시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팝콘 TV에서 퇴출됐던 BJ들이 라임 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소개 방송이라는 훈범은 팝콘 TV에서 아웃됐다가 풀 TV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팝콘 TV에서 이용 해지가 됐기 때문에 팝콘 TV에 그 BJ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라임 TV도 더 ENM의 소유고 지난 3월 달에 3월 1일 날 주식회사 트리버스에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고, 근데 서비스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 팝콘 TV 서비스에 이슈가 연동되면 안 된다. 그러면 라임 TV 단독은 되느냐?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같은 모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대체 이슈와 더 ENM의 관계는 뭐냐라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슈가 처벌받기 전에 개설을 풀었잖아요. 뭐 밥 사줬다, 뭐 해줬다, 막 여러 가지 허풍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허풍일까? 그리고 이제 그 뭐 SNS에 올렸나 봐요. 무슨 뭐 엔터 관련된 걸 뭐 했다, 뭐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막 보니까 이시우의 라임 TV 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로봉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하다가 뭐 제재를 받았는지 방송을 안 하던 남자 BJ도 거기다가 후원을 했더라고요. 촉이 오죠? 네. 촉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팝콘 TV 더 ENM에다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문자도 남겼는데 답변이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요. 답변을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 타이밍에 맞춰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고향에 부모님 병문안 가기 때문에 자, 이시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어제 그 여게스트 방송하는데 또 사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분노할 만한 또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ENM 팝콘 TV 측에게 좀 조언이라고 하면 그렇고 좀 말씀드린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슈 한 명 때문에 사실 훈범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한 법을 어겨가지고 그런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뉴 페이스를 키우는 게 낫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슈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봉준 앙팡 갑질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방제만 해놓고 설명을 못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봉준이라고 왁구대장 봉준이라고 유명한 BJ죠, 파트너 BJ. 근데 이제 앙팡이라는 여 BJ가 뭐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송을 해가지고 한 뭐 3,000명 정도 보고 있었나봐. 근데 이제 뭐 이 자기가 콘텐츠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튼 뭘 하는데 거기에 시청자를 몰아주기 위해서 방송을 닫아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비제 양팡이 내가 왜 닫아야 되는데 나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에 갑질을 하는 철구, 뭐 감스트, 봉준 이런 대형 BJ, 남순도 있고요. 뭐 세야, 뭐 K 이런 뭐 커맨드 지코도 있고 이런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BJ들이 좀 갑질이 심하다. 이런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철구 같은 경우에도 비글즈가 지금은 또 이제 답보 상태긴 한데 비글즈 중심으로 그러니까 철구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그 멤버인 창현 뭐 세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 일반 BJ들이나 힘없는 BJ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냐. 그 갑질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 BJ가 방송하고 있는데 자기 뭐 다른 거 한다고 거기에 몰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는 우리가 뭐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몰아주기나 그런 주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재밌어야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건데 다른 방송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몰아주자고 닫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도 타이틀에는 없는데 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나요? 전화할 준비? 그 얼마 전에 팝콘 TV에서 낮에 한낮에 술 방송을 하다가 기르던 강아지를 안고 8층에서 투신 자살한 BJ 다크님 사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뭐 그 지지자 하신 분들 모르겠는데 단체로 와가지고 계속 반말을 하고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해놓고 있는데, 그리고 뭐 팝콘 TV 운영자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팝콘 TV 운영자분한테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했죠. 팩트 체크를 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유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은 유가족이 아니다. 그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뭐 별의별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팝콘 TV 측에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가족 대리다. 그래서 제가 유가족 대리는 없다. 만약에 유가족을 대리인을 하려면 변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선임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 남편이 나와가지고 대리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와가지고 어제 제가 생일 특집을 몇 년 만에 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는 방제에 넣지도 않았는데, 다크라는 키워드를 와서 한동안 깽판 부리고 막 아이디 바꿔와가지고 막 반말하고 막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화 받으니까 꼭 그 전 남편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유신이 방제에 다크님 BJ명을 넣고 제보받는 행위가 과연 고인에 대한 해가 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고향 갔다가 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천에서 병무청 본청 조사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자료 넘기고 이제 재판에서 얻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다 넘길 건데, 지금 개그맨 최군의 재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뭐 1차 재검 받고 2차도 뭐 대구까지 내려가서 뭐 집중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도 막 뭐 그 불문을 표시했나 봐요. 그 게시 뭐 인방겔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병무청에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그 국회 국방위 쪽에도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4월 중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할 거고요. 근데 병무청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분명히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현역으로 가도 문제 없다라고 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행정소송 그거 하나 뭐 증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줬죠. 처음에 좀 미온적이라서, 아니 행정소송이야 서류로 하는 거 아니냐. 형사소송은 검사가 그 참고인도 부르고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본인이 거기서 접견 과정에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뭐 응급실에 갔다고 본인이 그 증인 선서하고 했잖냐.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안 밟은 거 아니냐. 분명한 저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무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병무청 본청에서 나서면 충분히 나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최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행정소송 낸 이유는 재검할 때 그 신체 검사할 때 심리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재검을 받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본인도 제대로 감정을 받았어야죠. 근데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입원 감정 시기에 자기가 접견 과정 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그 사실을 병원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답변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감정서에 안 적었으면 판사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난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절차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본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 그 가장 중요한 재판에서 사용됐던 감정 그 기간에, 그리고 그 감정 자기가 공개한 내용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거 맞다. 맞아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조직 생활이나 군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대로 치료를 받았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법원도 그렇고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병원에 뭐 자주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화돼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밤새고 여자 만나서 술 먹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감정대로 하면은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 조직 생활하는데. 아니 체육대회도 나가고 무슨 저 부사장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고 공식 방송 할 거 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조직 생활이 어렵다는 건지 대인관계가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요. 제가 재판 중이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군 스스로가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면 감정할 때 병원에서 왜 술을 마셨는가? 그러면 무효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해야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는 모른대요. 연세대 세브란스 그만큼 허술합니다, 여러분. 행정소송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게 허술합니다. 환자가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자기는 모른답니다. 응급실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사실조회 해가지고 답변서가 왔는데 자기는 모른대요. 그따위로 감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으니 아니 철저하게 그런 것들과 변수와 격리를 해가지고 입원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해가지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환자가 어딜 나갔다 들어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감정이 되겠습니까? 진짜 병무청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돼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국방병원에서 하든가. 국방병원에 하더니 세상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명문 병원에서 그따위로 병원에 지정한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내는 겁니다. 다 돈 줘서 법원에서 돈 주고 나중에 뭐 패하면은 그것을 돈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놓고는 끝까지 그 감정 자기가 감정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그 시민단체는 나중에 더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병원의 책임 있으면 병원장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해야죠. 얼마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데 현역을 각오한 각오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관리 감독도 감정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 해놓고는 국방의 의무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감정인데 법원에 지정한 감정인데 그거를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도 모른다고 그러고 미친 거죠 그거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태일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뭐 12번째 정지 먹고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도 방심이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연락을 주중에 꼭 할 거고 성기 노출한 거나 그 다음에 아자르에서 여성에게 그 색드립한 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 이것도 뭐 여성단체에 다 보내겠지만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편법이죠. 이미 유튜브에서는 퇴출을 선언했는데 계속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메뚜기처럼 피해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방심이와 방통위와 여가부를 통해서 유튜브 코리아를 압박을 할 거예요. 구글 코리아를. 너희 이거 신태일 안 할래라고 아예 그러니까 뭐 거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다이렉트로. 예전에 신태일하고 각건배 아웃됐을 때도 제가 방심위에 다이렉트로 했거든요.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그쪽에 유튜브 쪽에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아웃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유튜브에 아예 원티드로 핵심 그 명단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VOD는 포기했어요. 채널 유지 자체가 이제 퇴출됐으니까. 근데 생방송 이 유튜브의 생방송은 아이디가 있고
구독자를 1000명만 모으면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신분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후원으로 받질 않고 투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계좌로 돈을 받다 보니까 그 편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투네이션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 국가기관을 통해서 투네이션에 푸시를 들어갈 겁니다. 아니 이런 불법적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하는데 여기에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 라고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좌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계좌 은행에 푸시를 할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자기 은행 계좌로 그런 불법적인 방송을 하면서 거기서 수금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 계좌까지 푸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뭐가 들어가겠죠? 세무조사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저도 절차를 따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에 돈 버는 것까지 배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가 필요해서 영구 추방을 하려면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태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방심이 방통위 여가부를 통해서 유튜브 코리아를 압박해서 상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인물로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네이션 압박, 그 다음 푸시,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능합니다. 은행에도 홍보팀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를 상대하는 시민단체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방송을 한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불법이나 청소년 유해 방송을 하면서 그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그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받고 있다, 챙기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수익일 수도 있거든요. 성기 노출하고 막 폭력적인 방송하고 청소년 유해하고 여성에게 막 말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 아마 내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의 계좌를 만들면 만드는 족족 타인의 계좌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건 100%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푸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태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간 퇴출보다는 영원히 퇴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BJ 다크님 관련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자, 050-2323에 5549번 전화 주시면 전화 받겠습니다. 자, 기브앤테이크로 진행되고 있는 네, 전화 배틀입니다. 050-2323에 5549번. 지난 14일날 코너를 했으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3일 만에 코너네요. 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BJ 다크 관련해서 뭐 전 남편이 뭐 전화할 거 있다면서요? 네, 여보세요? 연기를 만나고 연기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성추행이요. 연기를 만나고 연기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부천항 미경찰서 합의는 없어요. 연기를 안고서 성추행 두 번째요.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울어도 합의는 없어요. 다행이다. 연기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징역 3년이요. 거친 바람 속에도 교도소가 춥죠. 젖은 지붕 밑에도 난방 없어요.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출소 후에 게 접근 금지 명령.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연기라는 안 지켜요. 떠났어요. 자,
오랜만이네 코적.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BJ 다크님 전 남편이란 분 또 오늘 또 전화 받을 때도 전화가 안 와요. 그것도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뭐예요? 자, 의견 있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신테일 관련된 제보는 계속 주시고요. 저도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네, 여보세요. 그 생신 축하드리고요. 어제가 다름이 생일, 아니- 예,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생일이 아니라요. 자기 소개하세요. 예. 저 코 규제라는 사람인데요. 코 누구요? 코 기우제예요. 아, 코 기우제. 네, 얘기하세요. 그 금토일에 이제 방송을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방송은요? 방송 안 한다니까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안 하죠. 당연히 고향 가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고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다리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중요해요? 시청자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중요한데. 중요한데요. 당연히 네. 한 달에 한 번씩 병문안 가는 게 이제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 미리 사전에 좀 시청자들 분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는. 한 달 전에 공지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쭈꾸미 빨판 같은 인간아, 우리는 한 달 전에 공지해. 얼마나 빨리 공지를 해. 이거 확, 이거 검은 봉지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던져볼라. 한 달 전에 공지한다고요, 우리는. 도망갔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왜 전 남편 전화를 안 해?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안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반말하면서 전화 파도, 내 말 전화 파도, 파도. 뭐야, 이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여보세요? 탄생 축하합니다. 탄생 축하합니다. 코배달인가 코지랄인가 이것도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사랑하는 방구석 기자. 사랑하는 방구석. 너는 기생충. 뭐야 얘는 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래도 나는 시청자들이 축하해준 사람이라도 있지. 코배달은 누가 축하한 사람도 없어요. 사업 망해가지고 맨날 전화와. 사장님, 아 이거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월급 내놔. 무서. 예. 강남에서 배달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지금 도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자, 전국에서 코배달을 목격하신 분들은 음악 틀고 해야 되겠구만. 강남에서 배달업을 하던 코배달. 직원들에게 줄 것을 안 주고 채무자에게 줄 걸 안 주고 전국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고 있습니다. 코배달을 목격하신 분은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많은 피해자들이 코배달의 검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달 사업을 하면서 배달은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던 사기꾼 코배달을 수배합니다. 네, 코배달 수배.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맨날 유신 까다가 지 사업은 말아먹고. 자,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의 부모님 병문안 갑니다. 자, 여보세요? 왜 허위사실 유포해? 넌 누구야? 저 코지랄이에요. 코배달 아니고. 아, 아까 저 생일 축하송 한 게 코지랄이라고? 네. 좀 근데 알고 말하세요. 아니 근데 코지랄하고 코배달하고 그 누구지? 코봉준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본인만 똑같아. 본인만. 아니요, 똑같아. 너 형제 아니야? 본인만 똑같다고. 본인만. 아니 맞는 거 같은데? 뭘 박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저기 뭐야 목소리가 똑같은데 하여튼 뭐 의견 없으세요? 아니 그 이시우 복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더 ENM 팝콘 TV에 문의했고요.
그 다음에 방심위에 얘기를 해서 예, 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아웃시키. 예. 아니 아예 그 시도를 그 접근을 못하게 아까 막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에서는 머리를 많이 쓴다고 써가지고 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팝콘 TV로 그 오면 분명히 지랄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회해가지고 지금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팝콘 TV 그 운영하고 있는 더 ENM에서 3월에 그 라임 TV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데 했는데 그러니까 제보자에 따르면 거기서 팝콘 TV 정지 먹은 사람들이나 퇴출된 사람들이 라임 TV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신님 네. 저번에 뭐 유신님이 의혹을 제기했잖아. 어떤 그 뭐지? 의혹이요? 그 이시우만의 플랫폼이라고 뭐 막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게 내가 제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슈가 뭐 엔터를 아니 본인이 제기했다고 뭐 또 핑계를 본인이 제기했다고. 핑계가 내가 김건모냐 핑계를 대게 자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이슈가 아니 네 어떤 미친 플랫폼이 한 명만을 위해 그거 그뭐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 한 명만이 아니라 그 무슨 엔터가 그러니까 이슈가 주도해서 만드는지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는데 엔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도 방송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시우의 라임 TV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로봉순하고 그 다음에 팝콘 TV에서 활동했던 남자 BJ 한 명 있어요. 요즘 안 보이다가 그 BJ가 거기에다가 그 뭐 후원을 했더라고 팝콘을 쐈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확신은 없는데 일단 추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중심으로 한 무슨 엔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봉순이 참여했다고요 거기에? 아니 그 이슈 방송에 후원을 했더라고 많이. 근데 라임 TV인가 그게 네. 팝콘 TV 그 팝콘 TV로 네, 맞아요. 팝콘 그러니까 라임 TV를 3월에 인수를 했어요. 팝콘 TV 운영하는 저 회사에서. 그럼 팝콘 TV가 문제네 결국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넣었다니까. 어제 메일로 공식 질문을 했고 아직 답변이 안 와요. 거기도 곤란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옛날처럼 그런 위험한 방송 안 하면 문제가 없지 않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팝콘 TV에서는 이용 해지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게 뭐 법으로 처벌 받았든 안 받았든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심의기구에서 이용 해지가 됐기 때문에 팝콘 TV에서 이용 해지가 됐는데 뭐 다른 서비스를 인수해가지고 그게 연동된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위반한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심의기구에 아니 타 플랫폼은 상관없잖아. 아니 연동이 되잖아. 이 연동아. 아니 연동 말고 아이 바보야. 자 생각을 해봐. 플랫- 자 팝콘 TV에서 중한 죄를 져가지고 강제로 이용 해지가 됐어요. 이용 약관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러면 팝콘 TV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서비스랑 연동하는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팝콘 TV 이용 해지 당해도 다른 서비스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방송에서 연동시키면 이용 해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 트위치 편법이죠. TV나 유튜브는 팝콘 TV랑 연동이 안 돼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나 유튜브는 다른 그 사이트 서비스랑 연동이 안 돼. 근데 팝콘 TV는 독특하게 연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 말은 팝콘 TV랑 연동 안 되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근데 연동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연동이 안 되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 그것만 모니터링하면 되는데 지금은 라임 TV가 연동이 된다. 내 말은 연동이 안 되는 데에서 그거 이용을 하면은 상관이 없다. 상관은 없어요. 이게 막을 방법 없는데 이제 그 플랫폼에 푸시가 들어가겠죠. 왜 푸시가 들어가? 아니 중한 죄를 졌으니까 인터넷 방송에 그러니까 집중 모니터링을 당하겠죠. 이슈가 얌전한 방송은 안 할 거 아니야. 여성 게스트 방송을 할 거 완전 아니에요. 방송 그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은 작은 회사인데 집중 모니터링을 당하니까 힘들겠지. 그러니까 웬만한 서비스는 이슈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신테일도 마찬가지고 철구도 지금 서수길 대표급이 되니까 지금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철구랑 커맨드 지코랑 남순이랑 이런 세야 K 이런 애들을 다른 사이트는 커버 못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알았어, 빨리 어쨌든 네. 빨리 지금 신경 쓰이니까 빨리 처리 좀 부탁해요. 처리와 상당히 미해를 좀 짜증나니까. 처리와 미해를 신기하고 부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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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베달과 코지랄은 똑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저기 다크 전 남편 왜 전화를 안 해? 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생일은 어제였고요. 아니 근데 맨입으로 그냥 생일만 그냥 하루 지나가지고 못난 놈 무지도 따지도 않고 참기름을 발라버리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액이 떠나고 그 대체자를 만드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용 해지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용 해지 1호예요. 제가 신고를 해서 이용 해지가 된 거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연결됐어요? 아, 끊었어. 이런 예병아리 씨. 우뭇가사리 같은 인간을 봤어. 자, 저기 왜 오늘 전화를 안 해 또? 못 살겠네. 아니, 맨날 나한테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전화를 안 해요 또. 어제 나 생일 특집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 야, 유신 너 임마 전화 받아. 으아, 너 임마 전화 받아. 아이 정말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아이 정말 자, 유신 어른 전화 받으세요. 뭐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전화 배터리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오늘 전화 받는다니까 없어졌어. 저 BJ 다크님 전 남편분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어제 생일 특집 왔는데 방제에도 안 넣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깽판 부리고 막 난리도 아니더니 오늘은 전화하라고 해도 전화를 안 하네요. 자, 050-2323에 네 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안 보고 있겠죠. 오늘은 방제에 있는데 말이죠. 어제는 방제에 없고 오늘은 방제에 있고 그럼 전화를 주셔야죠. 자, 자살 사건을 저리 놀려가며 아니요, 저는 자살 사건에 대해서 놀린 게 아니라 깽판 부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깽판 부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BJ 다크님의 유가족이다 라고 하셨고 알고 보니까 사건 3개월 전에 이혼하신 분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혼은 했지만 함께 살기도 했고 뭐 그랬다.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함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뭐 CR이도 안 맥히니까 안 하니까 팝콘 TV 운영자분에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가족 대리다. 근데 내가 살다 43년을 살았지만 유가족 대리라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유가족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 변호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많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친인척분들을 지정해서 그분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뭐 뭘 행정이나 처리할 때도 위임장을 받아서 그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부름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친인척도. 그래서 유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유가족의 신분이 아닌 사람이 유가족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법원에서 그건 민사적인 거고요.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언급하지 마라, 취재하지 마라, 제보하지 말라, 그거는 그 민사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인데요. 내가 무슨 방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뭘 방영하는 게 아니잖아. 저희가 방제를 쓰는 게 사자의 명예훼손이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법원이 아무한테나 무슨 그 뭐 대리인이나 이걸 지정한다고 해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전 남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들어줄 의향이 있어요. 충분히. 내가 납득이 돼야 들어줄 수 있는데 어제 와서 반말하고
계속 강퇴해도 또 와가지고 반말하고 막말하고 방송 진행 방해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유가족 대리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갑질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아니라 7년째 인터넷 신문사 하면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요. 동핵 사건도 지금 몇 개월째 제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제에 제가 그런 사건 사고를 다루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국회 출입 기자고 7년차 인터넷 방송 기자라는 것을 각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유심 모르는 사람 없어. 제가 클린시 캠페인을 유일하게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자고 언론사 대표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를 다 플랫폼 운영자들은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지. 계속해서 제보하고 신고하고 민원 넣고 계속 그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동핵 다크 관련 의문점을 풀려고 방제 말고 무슨 노력을 하나요?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취재 내용을. 기자는 기사로 쓰는 거지.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런 언급 정도 하는 것이지.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좀 더 기다려보고요. 전화가 계속 안 오면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쇼를 너무 거하게 해가지고 오늘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왜 이렇게 잘 됐지?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가? 아까 10시 40분부터 먹쇼를 또 거하게 해가지고 아까 10시 45분쯤에 시작했죠? 이제 1시간 정도 돼가네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내가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는 기자의 권리고요. 독자가 그걸 물어볼 권리는 없습니다. 취재법에 대해서까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인천에 네. 코주부. 코주부요. 예. 네, 의견 말씀하시죠. 그 유신님 이시우 네. 그 방제 자꾸 쓰리썸 사건이라고 적어놓잖아요. 예. 그 쓰리썸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쓰리썸만 얘기하시지 말고요. 네. 미성년 네. 그 사건 명이 그래요.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이라고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쓰리썸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이니까 쓰리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게 실제로 처벌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명칭이기 때문에 또 그걸 그 뜻이 너무 야하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순화해가지고 네. 미성년자 난교 사건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미성년자 아니 공중파 뭐 뉴스에서 쓰리썸 이런 표현 써요? 저희는 인터넷 방송이니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보도 채널이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쓰리썸,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 들어보세요.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 보도 채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 매체보다 더 강력해요. 근데 저희는 인터넷 매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사건명이기 때문에 그럼 뭐 아까 말했다시피 미성년자 난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난교한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그 BJ명하고 같이 콤보예요. 한 세트라고. 그러니까 이시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이 그 사건의 명칭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하나 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쓰리썸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난교 사건. 난교 사건 아니라니까요. 3명이 했고 그거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표준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의 단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원 쓰리빠 사건, 뭐 남원 바게스 사건. 만약에 그 사건이 그렇게 명명됐다면 그렇게 매체에서 써요. 그게 표준어가 아니래도. 뭐 더 할 말이 없네. 예수님이 뭐 워낙 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네.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졌어요. 졌소입니다. 네, 졌소. 이게 패배를 인정하나요? 패배 인정. 제가 졌습니다.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점점 망해가네. 저희는 망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29이요. 네, 코 배달. 네, 유신님. 너 이렇게 코지랄하고 목소리가 똑같이 형제지, 너. 코지랄이라고. 아, 코지랄이야. 너 왜 이렇게 속여먹어? 자, 유신님, 아니,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 고민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상담인데 뭘 빨리 얘기해.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아니요, 지금 저기 오랜만에 힘들게 시작하는데 네 상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유님, 제가 이게 네. 나이가 있잖아. 뭐가 있자고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 아, 나이가 취업이요. 있잖아. 예. 나이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유님,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봤나? 워라벨? 오라벨이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워라벨. 예. 네, 그게 1과 이제 3의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나 바쁘니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세요.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확 그냥 배를 울려버라니까. 첫 번째는 타지역이야. 타지역. 타지역인데 예. 연봉이 높아. 연봉이 높아. 하나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지역 집 근처 지역인데 집 근처인데 연봉이 좀 낮아요. 연봉이 낮아. 연봉이 낮아. 예. 뭘 선택하겠어요? 이제? 그냥 집구석에 놀아. 너 같은 거 취직하면 회사 망해. 그냥 집구석에서 궁뎅이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버벅 끓으면서 어머니가 끓여놓은 국에다가 밥 말아서 처먹고 그냥 배그나 해. 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 넌 그냥 집구석에 있어. 왜 사회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직장의 수치, 직장의 재앙, 근거리 원거리 직장을 파산시키는 직장의 방사능 코지랄. 넌 직장의 수치야. 넌 가면 안 돼. 아이고야. 히릿 오늘도 오셨네요. 페르마의 정리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빵 터지네요. 다행이네요. 자, 전 남편분 왜 전화를 안 해요? 좀 전해주세요. 아니, 오늘 전화 받잖아요. 또 내일 온다? 전화 왜 안 받아? 유영기! 미치겠어, 나 그분.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아니, 전화 받을 때는 전화를 안 해. 전화 안 받고 토크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왜 전화 안 받냐고 계속 난리를 치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직장 말고요. 저분도 집에서 노시나 봐요. 네. 직장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직장 하면 일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엄마가 끓여놓은 국에다 밥 말아 먹고 배그하고 있군요. 네. 배고프다고 배그하다가 피곤하다고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사 먹고 오늘 하루도 갔네 하고 또 들어와서 다시 배그하다가 졸리면은 그냥 빤스만 입은 채로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한 몇 시간 자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직장 하면 뱃속에 있는 직장으로 인지를 하죠. 네, 여보세요? 아니, 내가 존나 웃긴 게 본인도 직업 없으면서 지금 취준생을 비하하는 거죠. 저는 대표예요. 사자TV 20년째. 벌써 몇 년째야 대표하는 게. 아니, 인정해주지도 않는 직업으로. 인정을 왜 안 해요? 세금 내고. 들어보세요.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직장이 아니에요? 세금 얼마? 너보다 많이 내, 너보단 많이 내요. 너보다 많이 내. 매출액이 있으니까 너보다 많이 내요. 자, 아무튼 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고소해라 코지랄. 자, 부천 어미경찰서 한번 와야 되겠네요. 타지역인데 연봉이 높아. 집 근처인데 연봉이 낮아. 여기 말고요. 부천 어미경찰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부천 어미경찰서에 조서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취직되기 전에 범죄 경력서 하나 내가 추가해드리. 아이고 왔는가 범죄 경력서는 집에 가. 네 집에. 이게 저기 어렵게 취직할 곳을 내가 아주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050-2323-5